파이팅! 오늘은 첫 번째 명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이게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신기하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얘들아 이제 수학을 하려면 정의를 명확하게 외워야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제란 무엇인가, 조건은 무엇을 조건으로 부르는가, 그 정의에 따라 명제인지 조건인지를 판단해 주시는 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명제라는 게 일단 무엇인지 읽어보면요.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 밑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T, F 둘 중 하나로만 결정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 부르자? 명제라고 부르자. 한거짓을 명확하게 결정. 얘는 식. 뭐 예를 들어, 봐봐. 뭐 아이디어스 학원의 여자들은 이쁘다. 명제일까? 아니요. 뭐 이제 모태솔로 이제 막 여자를 처음 본 애들은 이제 아이디어스 이쁜 애들만 다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눈이 높아 막 김우빈이야. 그러면 부적부적 그렇던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김우빈을 좋아해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런 거. 그럼 문장은 얘가 무조건 T야, 무조건 F야 라고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명제가 되지 않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는 4의 약수이다. T 맞지? 걔는 명제가 되는데 무조건 참인의 참인 명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는 9의 배수이다. 얘는 명제야 아니야?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틀렸다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맞는 명제예요. 아니면 틀린 명제예요.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는 9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걔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무언가가 결정이 하나로 돼. 그럼 걔를 우리는 명제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명제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느낌이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페이지 57쪽 읽어보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될 때 변수의 값에 따라 밑줄. 오케이? 그때 참 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예를 들어서 2x 빼기 2는 0이다 라는 이러한 어떤 식이 하나 있었어. 얘는 x 몇 넣을 때 참이 돼? 1. 그렇지. x1 넣으면 좌우 똑같으니까 그때는 t이지만 맞아? 1 말고 다른 값을 넣는다라면 좌우가 똑같아? 아니요. 다르지. 그때는 뭐가 돼? f가 되죠. 오케이? 어떠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뭐라 부르자? 조건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걔는 명제인 거고요. 고정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 그럼 걔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되실까? 오케이. 그러면 우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명제 보면요. 명제나 조건을 보통 나타낼 때는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QR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떠한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제는 이제 P 그리고 Q, R 조건도 P, Q, R이라고 이렇게 보통 쓰고 나타낼 건데 그럼 이번에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은 딱 봐도 뭔가 부인하는 느낌인 거잖아. 어떠한 명제가 있어. 그러면 그 명제의 부정은 그것이 아니다. 만약에 P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그 P의 부정은 뭐겠어? P가 아니다. Q라는 어떠한 명제가 있어? 그럼 Q가 아니다. 이것을 그 명제의 부정이라고 우린 읽고요. 그럼 하나의 명제가 나와야지만 그 부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기호로는 만약에 P라는 명제가 있어. 얘의 부정을 하래. 그럼 그 앞에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 물결만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뭐다? 이 명제를 부정한 그 기호 표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읽을 때 N은 얘가 P가 아니다라고 읽기도 하고 not P. 오케이? not P로 읽기도 합니다. 이해되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P라는 어떠한 명제가 하나 있어. 2는 4의 약수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참인 명제인 거죠. 그 not P, P의 부정을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2는 4의 약수이다의 반대는 뭐겠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을 찾아주시면 돼요. 뭐뭐의 이다가 나왔어. 그 부정은 뭐하자? 그것이 아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봐. 우리가 P와 그 not P의 명제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지금 나는 얘가 참인 명제로 제시해 준 거야? 거짓인 명제로 제시해 준 거야? 참인 명제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면 그 부정은 항상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내가 거짓인 명제를 뭔가를 제시를 했어. 그럼 그 not P는 무슨 명제겠어? 참. 참인 명제. 왜냐하면 이게 이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아니면 얘. 얘가 참이래, 그 반대는 거짓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 어떠한 명제와 그 부정 사이에 내가 하나가 참이래, 그 반대는 거짓이야. 얘가 거짓이래, 그 반대는 참이야.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부정 중에 이다 아니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부등호 표현이 됐었을 때 예를 들어 2는 4 이하이다.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 참인 명제로 선생님 지금 제시해 준 거지. 그럼 봐봐. 이 not P. P의 부정, 명제의 부정은 거짓인 명제라는 건 알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2는 4 이하이다의 반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등호 크기 방향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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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지금 봐봐. 얘는 뭐야? 이렇게 두 개인 거지. 그럼 그거의 부정은 이 두 개만 아니면 돼. 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not P를 보면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2, 4, 2다까지 똑같아.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다시 2가 4 이하이다라는 어떠한 명제가 하나 지금 선생님 제시를 해줬어. 얘 not P 부정을 한번 써보래. 그러면 단순히 등식일 때는 이다 아니다 두 개로만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되지만 부등호가 제시가 될 때는 부등호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짓는다라고. 사실 얘. 근데 이거 둘이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게 아니려면 뭐만 남아? 그 반대만 남는 거지. 그래서 2가 4보다 크다가 not P예요. 방향을 반대로만 뒤집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하나 만약에 이러한 부등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들의 not P는 뭘까요? 2는 4 이상이다. 오케이? 등호가 있으면 없애시고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없으면 있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부등식에서의 부정하는 방법인 겁니다. 이해되실까? 오케이.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명제의 부정 중에요. not P의 부정은 다시 뭐겠어요? P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본래의 집합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앞에 집합에서. 오케이?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느낌이 마이너스 기호 두 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개념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조금 더 봅시다. 명제는 단순히 기다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판단만 하면 되지만 조건이라는 건 그 x값들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다. 그걸 분류해서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기 조건이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할 거냐? 참이 되게 하는 x가 있다면 그것만 한 번 더 모아서 생각해 보자가 이 조건에서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일 건 거야. 오케이?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가 참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은 1 하나뿐이밖에 없죠. 그 애들을 이제 뭐 할 거냐면 모아줄 거야. 하나의 집합으로. 그래서 만약에 p 땡땡 2x 빼기 2는 0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들을 먼저 첫 번째 찾습니다.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지. 그것을 이제 집합으로 모아 놓을 건데 보통 조건은 소문자로 쓰고요. 그거에 따른 그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대문자로 쓸 건데 중괄호 1, 중괄호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조건 P의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시 봐봐. 뭐 예를 들어 x제곱은 4.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 조건이지. 왜냐?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짓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참인 x들만 모아보자고. 오케이? 그럼 얘 참이 되게 하는 x 뭐 있어? 그렇지. 뿔마 2라고 하지.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대문자에 해당하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2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다 라고 부르자고. 참이 되는 x들만 모아서 집합을 하나 구성하자. 그것을 그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인 겁니다. 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진리 집합 한번 읽어보면요. 전체 집합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px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주로 제시된 그 조건들의 대문자로 진리 집합 기호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 이해되심? 그러면 우린 조건의 부정,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뭐도 하면 돼? 조건도 부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마찬가지로 조건이 x제곱은 4가 있어. 그러면 그 조건의 부정은 not p라고 쓰시고요. 명제의 부정 찾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의 부정은 뭘까? x제곱은 4의 부정. 아니야. x제곱은 4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not p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쓰냐? p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라지 p라고 쓰기로 했죠? 그러면 not p라는 건 p라는 거야? p가 아니라는 거야? p가 아니다. 집합 기호로는 뭐가 아니다는 뭐 썼어? p가 아니다는 뭐 썼어? 여집합. 그렇지. 그래서 not p의 진리 집합 기호는 p의 여집합으로 씁니다. 됐어? 와 진짜. 조건의 부정. 오케이? 어렵냐.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뭐 그냥 팩트인데요? 선생님 저 헷갈리는 게 그 응. P 있잖아요 P 어. P가 X제곱은 되잖아요. 저기 조건이에요 명제예요. P가 아니다. 근데 양. x 값에 따라서 그냥 부정한 거야 똑같이. 항상 x제곱은 4야? 아니요? 2하고 마이너스 2 넣을 때만 4가 되지 않아? 네. 그때만 4가 되네? 그럼 그건 조건이지. 그 명제는 뭐예요? 항상 명확하게 참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요. 아 그러면 저기서 X가 오늘 영상 안 올릴 거야. 아, 이랑 마이너스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뭔가 좀 닥쳐봐 좀 제발. 알겠어. 다시 한 번만 싹 정리할게. 미안해. 그래서 선생님이 더 열심히 노력할게. 명제와 조건은 항상 명제는 무조건 참,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나로만 정의되면 명제. x 값에 따라서 야 여길 봐야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면 걔를 뭐라? 조건이라고 부르자. 근데 참이 되게 하는 x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을 하자. 그걸 뭐라 부르자?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명제를 부정했다면 조건도 부정할 수가 있다고. 어떻게? P에 물결 쓰면 not P라고 쓰고 그것은 우리 명제 부정 찾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찾으면 된다고. 근데 그 원래의 조건과 not P의 조건에 대한 그 진리 집합들을 비교를 하면 얘인 걸 P라고 했어. 그럼 not P는 그거 아닌 애들 전부겠지. 그래서 그 진리 집합 기호는 P의 여집합으로 쓸 거라고. 됐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문제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58. P. 이제 조건에 대해서만, 지금은 계속 조건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걸 볼 건데요. P 또는 Q 라는 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P 그리고 Q. 봐봐. 또는 이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무슨 집합에서 있었어? 또는이라는 말, 뭐뭐 하거나 and or. 무슨 집합에서 또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 조건제시법에서 뭐뭐 하거나 또는 or은 무슨 집합에서? 수영 집합. 합집합. 오케이? 오케이.
조건 두 개가 나왔는데 P 또는 Q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또는이라는 말은 어디서 썼다? 합집합에서 썼다. 그러면 P 그리고 Q를 볼 건데 그리고라는 말은 어디서 썼다? 교집합에서 썼었다. 뭐지? 앞에 써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건이 제시가 될 때 P 또는 Q에 대한 어떠한 뭔가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걔는 합집합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P 그리고 Q라는 어쩌고저쩌고 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집합? 교집합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 P 또는 Q에 해당하는 요 진리집합은 각각의 진리집합들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는은 무슨 개념이라고?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그 둘을 합해 주시면 얘가 P 또는 Q에 해당하는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에 해당하는 요거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으래.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먼저 따로따로 찾아. 그리고라는 말은 뭐 하자? 둘의 교집합으로 나는 찾아주면 되겠더라라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조건에 관련된 진리집합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각각을 찾고 또는 이래 합하자. 각각을 찾고 그리고래 뭐뭐하고 뭐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럼 뭐하자? 교집합으로 나는 그 원소들을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이해될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 겁니다. 됐을까? 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이런 게 나왔다라면 P 또는 Q라는 것에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또 이런 게 있다면 얘도 하나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P 그리고 Q에 뭐도 있을 수 있어? 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용어상으로 보기보다 집합을 찾고 그거 가지고 얘를 유추하면 돼. 그럼 봐봐.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따른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그것의 부정은 P의 여집합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지. 맞아? 그러면 봐봐. 얘를 부정하래. 그 말은 뭐다? 얘 집합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로 쓰기로 했어? P 합 Q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거의 부정이라는 건 얘의 무슨 집합? 여집합을 찾으라는 게 얘의 진리집합인 건데 이거 드모르간 하면 뭐랑 똑같아? P 여 교 Q 여. P 여 교 Q 여라고 나는 쓸 수가 있겠죠. 맞아? 그럼 이걸 다시 용어로 바꾼다라면 P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겠어? not P. 맞아? Q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겠어? not Q. 근데 이 교집합이라는 건 여기가 또는이야? 그리고. 그래서 P 또는 Q의 전체의 어떠한 조건에 부정을 하라는 건 이 부정을 P랑 Q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는은 뭐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P 그리고 Q에 대한 부정을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일단 집합적으로 먼저 보자고. P 그리고 Q는 뭐였어? P, 교, Q였는데 그게 부정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뭐니? P, 여, 합, Q, 여라고 쓸 수 있겠고 얘는 이제 각각을 우리가 이렇게 워딩을 바꾸자고. P 여집합은 뭐야? not P. 합집합은 또는. 그리고 Q 여집합은 not Q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의 한 가지의 조건을 엮은 거에 대한 부정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조건을 엮었었을 때 그 부정도 다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조건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익숙한 워딩이 있다면 그것도 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 또는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반대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해보자. 뭐 예를 들어 P 그리고 not Q. 얘 부정은 뭘까요? not P 또는 Q. not P 또는 Q. 그러면 얘를 찾으라는 건 집합으로는 얘 뭐야? 여. P의 여집합과 뭐를? Q 집합을 합하라 라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진리집합을 보시오라는 건 바꾸고 난 다음에 얘로 보라라는 것인 겁니다. 아 그렇구나. not P는 P 여집합 또는 합집합 Q는 Q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는 거. 특별히 어떠한 것의 여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전체라는 틀이 있겠고 그 안에서 개 아니면 저 반대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바로 문제를 조금 봐보도록 할 건데요. 페이지 67에 이거는 59쪽에 67번 봅시다. 명제인 것을 바로 고르래. 참 거짓이 하나로만 결정돼야 돼. 1번은 아니지. 2번은 아니. 뭐 가깝다, 크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말은 무조건 다 아웃이야. 알겠어? 명제 안 돼. 한번 x는 2 이상이다. 안 돼요. 얘는 명제 말고 뭐겠어? 조건에 해당하겠죠. 4번은 안 돼요. 맞지 않아? 얘는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맞아? 700x랑 200x가 같을 수 없죠. 5번은 맞죠. 그렇지. 막국자 서로 같죠. true인 명제인 거죠.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쭉쭉 보시고 70번 한번 해보세요. 70. 다 하셨어요? 70의 1번은 x는 마이너스 7 또는 x는 5. 예? 아 또는 또는이에요. 이고잖아. 이거가 그리고요? 응. 뭐뭐하고 이고 야 아. 어디 우리 수학은 친절하지 않아요. 뭐뭐하거나 또는 이런 말이 있으면 걔는 또는으로 보는 거고요. 이고 그리고 이런 말이나 뭐뭐하고까지 오케이? 그런 말은 다 이고 그리고입니다. 얘는 셋 다 동시에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x는 마치 또는 x는 5. 두 번째는요. 뭡니까? 이 부등식 부정하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6 이상. 네? 요게. 봐봐. 또는 또는 돼야 돼. 왜 반을 나눠요? 마 4, 6 요거였지. 얘 부정은 이것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그 영역은 마사 포함하는 왼쪽과 6 포함하는 오른쪽. 대박이다. 이걸 표현을 하기를 x가 마사 이하 또는 x는 6 이상이라고 표현해요. 네. 부호만 바꾸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 혹시 그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 어디죠? 딴따라 무인도섬 사셔가지고. 네. 70번에 3번은 마이보다 크고 3 이하다. 됐을까? 아 잠시만. 그리고 써도 돼요. 얘를 굳이 그리고로 표현하진 않죠.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거. 짜증나게 안 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제가 한시 어렵긴데 지금. 마이. 아니 수직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그 수직선을 좀 그려보세요. 해규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해규 목소리였니? 아니 아니요. 야 이거 아닌 부분이 요거잖아. 네. 이거 뭐라고 표현해? 마이보다 크고 3 이하다 아니야? 아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너. 됐어? 마이보다 아. 크고 3 이하다. 그렇네. 얘들아 69의 2번 3초. 69의 2번. 3초가. 69의 2번. 뭐야 이거? 바로 불러봐. 몇일까? 2, 3. 69의 2번 어떻게 2, 3이에요? 어? 장난 똥패리다. 확실하게. 2, 3? 6 마일. 여러분 틀립니다. 그렇네. 아 정말 정신 좀 미안해. 6 마이너스 1은 틀려. 왜죠? 답은 6. 아니야 뭐? 왜냐하면 전체 아, 집합이 자연수라는 전제잖아. 알겠지? 음.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이게 네. 그냥 단순히 방정식의 헤드의 모임이 아니라 전제 안에서 요거 만족하는 x들을 잘 어떻게 찾아보자. 오케이? 네 국어부터 배워야 돼. 6하고 마이너스 1이지만 내가 안 볼까봐 그냥 빨리 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급하니까 해부터 얘기하거든. 알겠지? 근데 이제 문제를 볼 때에는 항상 글의 워딩을 누구 전제로 무언가를 보는가. 오케이? 그거 안에서 그것만 얘기해 주자라는 것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필수예제 2번. 요거 한번 봅시다. P라는 조건이 하나 있더래 1보다는 크고 X는 4 이하이다.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더래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첫 번째 not P 얼마일까? 나 피. 이게 봐봐 너네들이 이렇게 써서 헷갈린 건데 얘는 우리 연립부등식이지 않아? 네. 아. 뭐야? 1보다 X가 크고 X는 4 이하다 라고 쓴다면 오케이? 쓴다면 얘는 각각을 부정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X는 1보다 1 X는 이하. 1 이하
X는 그리고 4. 아니지. 이거는 또는 또는 오케이? 내가 말했잖아. 언어 장애를 극복해야 된다니까. 4보다 X는 크다. 그렇지. 아, 성격 입하면 안 돼. 모르겠다 나. not P 또는 뭐가 돼? Q. 그럼 봐봐. 또는이라는 건 얘네들을 뭐 해라? 합쳐라야. 그러면 얘는 각각을 구한 다음에 수직선을 동시에 나타내. 그냥. 왜 합쳐요? 그리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또는이 합집합이고요. 그리고는 공통. 와. 그럼 봐봐. 나피는 뭐야? 나피는 1 이하 이다. 맞아? 그리고 4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Q는 뭐가 되니? 3보다 작다. 맞아? 그리고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야. 그러면 또 는이라는 건 한 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인 거야. 그러면 봐봐. 얘는 뭘까? 3보다 작고. 작고.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그치. 저거 색칠된 거예요? 응? 색칠 안 된 거죠? 네, 여기 색칠 안 된 거잖아요. 둘 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또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이거였으면 두 줄이 있는 쪽.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세 번째는요. 봐봐. P 그리고 뭐야? not Q지. 그러면 얘들아 너네 생각이라는 걸 해봐.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 서로? 근데 부정관계지. 그럼 얘를 따로 선생님 P 구하고요. not Q 구해서 그리고 할 거예요.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지. 왜냐? 얘 뭐 하면 얘니까. 거꾸로. 부정하면 얘니까. 이거 뭐 하자? 부정하자. 이야. 얼마입니까? 영어인걸? 3보다 3 3보다 이상. 이상. 이고 4. 4 이하이다. 대박. 한 번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되셨음? 네. 이렇게. 뭐 진리집합으로는 뭐 P 어쩌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되셨음? 오케이. 하나 더 합시다. 아. 알잖아요. 대박. 진짜. 이건 좀 사고가. 근데 금방 끝나잖아요. 아니 금방 안 끝날 거. 아, 제발요. 진짜 끝나. 제발. 제발. 미칠 것 같아. 살고 싶지 않다. 저희 아. 넥스트. 62페이지만 하는 거. 네, 이거 2번까지만 할게요. 특별히 모든 어떤까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요즘에 필수예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이번에는 하나의 새로운 명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라는 거야. 어떠한 명제냐면 조건 두 개를 엮어놓은 명제를 하나 탄생시킬 거야. 조건 두 개 뭐 한 거? 엮어놓은 거. 오케이?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명제. 조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명제. 오케이? 그러면 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P, Q 라는 게 있을 거고 어떠한 조건 두 개를 엮을 거냐면 P면 Q이다. 다시 P면 Q이다 라는 조건 두 개를 엮은 이 명제를 생각할 거야. 알겠어? 이해돼? 이건 이렇게 하자라는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조건 두 개를 하나의 엮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 건데 어떤 명제를 만든 거야?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겠다. 큐만 퀸이는 안 돼요? 되죠. 포인트가 두 조건 두 조건을 엮어서 명제를 만든다. P면 Q이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들자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엮을 때는 말로는 P면 Q이다라고 말할 거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이러한 조건 명제를 하나 만들자라는 것인 겁니다. 오케이? 그럼 명제이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 뭐이면 뭐이다라고 읽기로 했지. 근데 우리가 뭐뭐이면을 뭐라고 불러? 영어로는? if. if는 무슨 법? 틀렸어. 가정법? 가정법.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이 조건입니다 라고 부를 거야. 뭐뭐이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 그 가정에 따른 결과. 우리는 결론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P면 Q이다의 명제는 때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었을 때 우리가 얘가 언제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 각각은 조건이고 그걸 엮어놨기 때문에 얘들의 진리 집합들이 존재하겠죠. 네.
맞아? 조건 두 개를 엮어놨기 때문에 P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것이고 Q에 대한 진리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었을 때 이 P가 Q에 완전히 다 쏙 들어가면 그때 이 명제는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 명제가 조건 두 개를 엮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럼 참 아니면 거짓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되겠지. 네. 언제 이 각각의 진리집합들을 찾아서 왼쪽에 P가 오른쪽에 완전히 포함이 되면 그때에만 이 명제를 참이다라고 부를 거라고. 근데 만약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때는 우리는 얘는 무슨 명제? 거짓. 거짓인 명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겠다. 특별히 이 P면 Q이다가 참 2 될 때에는요. 얘를 두 줄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와. 그래서 얘가 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P 두 줄 Q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또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어요. 배울 거야. 그럼 얘는 거짓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래. 짝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었을까?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냥 단순히 P면 Q이다의 그냥 간단한 것. 굳이 모든 걸 다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포함 관계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럼 봐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2의 6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건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참. 왜냐하면 당연한 말이죠. 6의 배수는 당연히 다 예. 2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인 명제예요. 딱 이 꼴인 거야. 근데 집합적으로 보면 6의 배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6, 12, 18 어쩌고인 거잖아. 맞지? 2의 배수는 뭐야? 2, 4, 6, 8 어쩌고 이런 수들을 포함하겠지. 그럼 포함 관계에서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이겠죠. 오케이? 근데 사실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건 첫 번째 그냥 워딩적으로 읽었을 때 당연한 소리는 T. 뭔가 어긋나? 그러면 F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X제곱은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뭐뭐이면은 무조건 명제거든요. 조건 명제. 거짓. 얘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거짓.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것인 거죠. 왜냐?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 있어? 1하고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1은 세제곱해서 1이 되지만 마이너스 1은 세제곱해서 1이 돼? 안 돼?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야? 포함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어떠한 명제가 참일지 거짓일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느냐? 딱 느낌상으로 참일 것 같고 거짓일 것 같은 그 느낌을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참일 것 같으면 진리집합이 완전히 포함됩니다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거짓일 것 같으면 반례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반례라는 건 뭐냐면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어떠한 x값 반증되는 예 그래서 반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봐봐 얘는 다 포함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외가 있잖아. 마이너스 1은 얘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반례로 직접 대입을 해봄으로써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기본 전제는 딱 느낌상 참이겠다 거짓이겠다는 느낌을 조금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 요렇게 이해되실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필수제만 쭉쭉쭉 풀면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필수에 이거 같이 해요? 네, 다시 하죠. 아 지금 이거 선점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래요? 나 진짜 좋겠다. 스페셜 아 뭐? 올해도 좋겠다. 샷다 마우스. 아. 오케이. 봐봐. x가 그냥 3의 배수라고 쓸게. y가 그 다음에 x는 6의 배수. 이거 참고지? 얘면 얘니. 맞아요. 3의 배수가 다 거짓 아니야? 6의 배수입니까? 아니? 아니지. 뭐 예를 들어 3의 배수 중에 누구? 9. 이걸 우리 반례 찾는다고 해? 3의 배수지만 얘는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지. 얘는 F.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면 뭐래?
0보다 x는 4보다 작냐라고 물었어. 여기는 x 키커트가 몇 범위밖에 없어. 1하고 2 다 영어 만족? 하지. 얘는 뭐다? T. 너 t야. 봐봐. 세 번째는 x, y가 각각 무슨 수래? 무리수였을 때 얘는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냐라고 물었어. 이건 느낌상 거짓 같지? 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걸 골라야 돼. 그럼 봐봐. 얘는 만족하면서 얘는 안 되는 발레를 찾아보자. x, y 뭐 있을까? 뿔가로 되면 0대 3. 그치? 얘 루트 2, 얘 마이너스 루트 2로 고를 수 있지만 둘을 더하면 몇이 돼? 0. 0 되지. 네. 오케이? 느낌상 아닐 것 같은 건 무조건 발레를 찾아야 돼. 알겠지? 얘 1, 2는 쉽지. 3 같은 건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느낌도 그 많이 보면 늘어나요. 알겠지? 찍어도 찍어도 돼. 찍으세요. 오케이. 오늘 영상 올려주시는 거죠? 한번 이제 내가 영상 보면서 어떤 꼬라진지 한번 볼게요. 그냥 저희만 보게 올려주시죠. 아 비공개로? 아 근데 또 유승차 이 새끼 안 와가지고 아이 새끼야. 너나 잘해 너나. 욕은 나만 할 수 있어. 오케이 봐봐. not Q가 not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도록? 거짓임을 보이도록.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필수에 대해 4번.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을 이미 구해놨대.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 얘가 거짓임을 보인다라는 건 여기 안엔 있지만 얘 안에 없는 누군가를 찾아라. 발레를 찾아라. 그럼 봐봐. 얘는 뭐니? P의 여집합. 얘는 Q인 거지. 맞아? P의 여집합은 뭐야? 요것 중에서 4, 5, 8, 16 중에서 Q 아닌 놈들이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누구 있어? 6과 10이 있지. 맞아?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래. 왜냐? 발레가 6하고 10 때문에요. 그래서 얘는 포함관계가 아니어서 거짓입니다. 라는 건 거야. 오케이? 되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것 이거고. 아, 2개 남았다. 진짜 진짜. 봐봐.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not P가 Q 요런 not P면 Q입니다. 이러한 명제가 뭐일 때? 참이라고 했을 때 항상 옳은 걸 고르래.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어떠한 이 P면 Q이다 꼴이 참입니다 라고 하면 항상 진리집합적으로 어떠한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not P는 집합적으로 뭡니까? P의 여집합이 뭐에 들어간다? Q에 들어간다. 이거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얘가 나옵니다 해서 이것만 절대 이용하면 안 돼. 얘의 표현은 좀 그런데 드모르간 한 것까지 같이. 얘 드모르간 하면 어떻게 돼? P, Q, 아이고. 오케이? 근데 애초에 P의 여집합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은 틀리죠? 네. P가 Q에 들어갔냐라고 묻는 거니까요. Q가 P에 쏙 들어갔냐. 세 번째, P, Q가 지금보다 공집합이냐. 오케이. 그럼 봐봐. P가 여기 집합 이렇게 있었다 치고 Q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전체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네. 맞아? P는 얘 바깥 부분인 거지. 네. 그럼 Q랑 공통이 있을 수도 있죠. 있는 거니까 한 번에 맞는 거고. 그럼 봐봐. 그 다음에 네 번째, P랑 Q랑 합하래. Q는 얘지. P는 어디야? 요렇게 부분 아니야? 네. 맞아? 그럼 합하면 색칠은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전체. 4번. 되었어요? 볼게요. 두 조건이 있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그 말은 뭐다?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어떻게? 쏙 들어가도록 하는 적절한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그럼 둘 다 애초에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걸 안쪽에 그림 그립시다. 마이너스 2 미포함, A 플러스 1 미포함. 그리고 Q가 더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 덮어두죠. 여기는 2A 마이너스 2A 그리고 여기는 얼마? 4.
그럼 일단 항상 첫 번째는 선생님이 범위부터 먼저 쓰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더라. 마이너스 2a보다 마이너스 2가 크고 and a 플러스 1보다 4가 더 크더라. 오케이? 그리고 이제는 등호. 얘네들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작은 게 없고 큰 게 있는 거잖아. 맞아? 거의 다 끝났어요. 봐봐. 얘네들은 같아도 돼요? 네. 작은 게 없고 큰 게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 이상. 맞아? 얘는 얼마입니까? 3 이하. 이렇게. 와. 이 중간은 당연히 얘보다 얘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더 크다라는 게 어느 정도 암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비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 P가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그리고 X는 3 이상이다. 그리고 Q는 A-1 X A 플러스 6에 대해서 not P가 Q이다인 요 명제가 참이어야 되더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진리집합적으로 보기보다 not P를 찾읍시다. not P는 얼마인가요? 얘 반대 마이너스 3 이상. 이거니까 그냥 쭉 연달할게.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게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얘는 포함, 얘는 미포함. 이제 이거 잘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A-1 미포함, 여기는 A 플러스 6. 그럼 봐봐. 일단은 A-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and 3과 A 플러스 6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알았겠고 그럼 봐봐. 얘는 포함, 얘는 미포함이거든? 같아도 돼? 안 돼요. 작은 건 갖고 있지만 큰 건 갖고 있진 않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더 많이 갖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아도 됩니까 얘네들은? 네. 얘는 없고 얘는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분호.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뭐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맞네요. 이렇게.